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편 수리능력 강의 시간입니다. 작년 건보 기출문제와 출제 예상문제에서 뽑은 총 5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하반기 기출응용수리 인원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고문을 발표했다. 서류 지원자 중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의 4.5배수이고 필기시험 통과자는 최종 합격자의 인원의 2배수가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서 신입사원 250명이 최종 합격자가 될 때 서류 지원자는 최소 몇 명인가? 단, 서류 지원자는 필기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이다. 이 문제의 경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류 지원자의 최소 인원이며 굳이 최소 인원수를 미지수로 가정하고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경우는 생략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신입사원 250명이 최종 합격자가 되므로 거꾸로 풀어야 하면 됩니다. 다음 시험 절차를 봐주세요. 처음은 서류 지원, 그 다음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자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합격자는 250명이고 면접을 보는 응시자는 위 문제에서 필기시험 통과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최종 합격자의 2배인 250 곱하기 2는 500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의 4.5배로 500 곱하기 4.5는 2250명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서류 지원자의 최소 인원이 되므로 정답은 2번 2250명입니다. 두 번째, 작년 하반기 기출응용수리 개수 문제입니다. K공단의 T부서는 다갑이 5만원으로 간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스낵은 1,000원, B스낵은 5,500원, C스낵은 2,000원 이며 3가지 스낵을 각각 1개 이상을 산다고 한다. 다가비에 맞춰 스낵을 구입할 때 구입한 스낵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문제의 조건에서 다가비 5만원에 맞춰 사야 하며 가격이 다른 3가지 스낵을 각각 하나 이상씩 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A, B, C 스낵을 하나씩 구입하면 금액은 1,000원 플러스 1,500원 플러스 2,000원으로 4,500원이며 5만원에서 4,500원을 빼면 45,5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가비의 거스름돈을 없애기 위해 100원 단위가 있는 B 스낵을 하나 더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 45,500원에서 1,500원을 제외하면 44,000원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T부서는 스낵을 최대로 구입해야 하므로 가장 저렴한 A 스낵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 44,000원을 모두 A 스낵으로 구입하면 44개를 살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T부서에서 구입한 스낵은 A 스낵 45개, B 스낵 2개, C 스낵 1개로 총 구입 금액은 5만원이고 구입한 스낵의 최대 개수는 총 48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출제 예상 문제 응용수리 확률 문제입니다. A, B, C 세 사람은 퇴근 후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기로 하였다. 회사에서 영화관, 영화관에서 집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가 있다.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3분의 2, 버스를 이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할 때, 세 사람이 퇴근 후 영화를 보고 집에 갈 때까지 적어도 한 번은 버스를 탈 확률은 단 도보 및 자가용은 이용하지 않고 교통수단만을 이용한다. 확률 문제에서 적어도 라는 단어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버스를 탈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세 사람이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는 확률을 구하고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풀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조건에서 교통수단만 이용한다고 했으므로 지하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며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3분의 2, 버스를 이용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영화관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3분의 2이고 또 다시 영화관에서 집으로 갈 때도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3분의 2이므로 두 확률을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는 9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하철만 이용할 확률이 9분의 4이므로 A, B, C 세 사람 모두 지하철만 이용할 확률을 모두 곱하면 9분의 4의 세제곱을 합니다. 계산하면 확률은 729분의 64가 나오며 이 확률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을 구하기 위한 값임을 기억해 주세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사건으로 풀어야 하므로 전체 확률 1에서 729분의 64를 빼면 729분의 665가 나옵니다. 따라서 세 사람이 퇴근 후 영화를 보고 집에 갈 때까지 적어도 한 번 버스를 탈 확률은 729분의 665로 정답은 4번입니다. 대표적인 응용수리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응용수리 문제는 길지 않으며 수리 능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크게 방정식, 경우의 수, 확률, 시간 속력, 소금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풀이 방법, 즉 공식을 알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응용수리 문제는 되도록 공식을 정확히 외우시고 모두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상문제 자료해석 표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표를 보시면 2019년 연령대별 골다공증 진료 현황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으며 인원수가 연령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훑어보면 60대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골다공증 진료 인원수가 증가하고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줄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골다공증 발병이 진료로 이어진다면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높다. 2번 전체 진료 인원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3번 전체 진료 인원 중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가장 높은 연령은 60대로 그 비율은 34.4%이다. 4번 연령별 골다공증 진료율이 높은 순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같다. 선택지를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 해석 문제의 경우 선택지를 먼저 쭉 읽어보는 것은 쉬운 선택지부터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골다공증 발병이 진료로 이어진다는 것은 진료 인원이 곧 골다공증 발병 인원과 같다는 것으로 전체 인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발병률을 구해보면 남성은 85만 5,975분의 53,741 곱하기 100을 하면 6.3%이고 여성은 93.7%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비율을 구하지 않고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 같은 비율의 비교는 인원수의 대소를 비교하면 됩니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의 진료 인원이 많으므로 쉽게 옳은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40대 이하의 진료 인원은 9세 이하부터 40대까지 인원을 더합니다. 그럼 44, 181, 1666, 6548, 21,654를 모두 더하면 30,093명이며 전체 인원 85만 5,975명 중 40대 이하의 진료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인원수를 더하여 비율을 구해야 하는 선택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인원을 모두 더하여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사건처럼 나머지 인원을 합하고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을 구한 다음 100%에서 빼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의 크기를 보고 쉬운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전체 진료 인원 중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가장 높은 연령은 합계를 보시면 처음 표를 훑어볼 때 대략적인 증감을 생각하면 높은 연령대로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29만 4,553명으로 60대이며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4%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연령별 골다공증 진료율이 높은 순서는 1번 풀이 방법과 같이 인원수로 비교하면 됩니다. 남성은 70대가 2780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12,504명으로 60대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70대는 25만 4,939명이고 60대는 28만 2,049명으로 60대가 70대보다 많아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자료에서 그래프 문제입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물이용 부담금 총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프는 물이용 부담금 총액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밑에 부연 설명을 읽어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다음 한강, 낙동강, 영섬유역의 물 이용 부담금 단가는 170원 per 세제곱미터, 금강유역은 160원 per 세제곱미터. 단가 같은 숫자가 제시되면 이에 관한 보기가 선택지가 나올 것이므로 꼭 체크해 주세요. 다음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니은 2011년부터 2019년 중 물이용 부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2년이다. 디귿 2019년 물이용 부담금 총액에서 금강유역 물이용 부담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2019년 금강유역에서 사용한 물의 양은 약 10.83억 세제곱미터이다. 리을 2019년 물이용 부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약 3.2% 이상 증가했다.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것으로 쉬운 보기인 기역과 니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물이용 부담금 총액 그래프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은 2011년부터 2019년 중 물이용 부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를 쉽게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봐주세요. 그래프에서 1년 단위로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11년, 2011년에서 2012년, 2014년에서 2015년의 기울기가 비슷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기울기를 비교해 봅시다. 2011년 전년 대비 총액 증가액은 6,631 마이너스 6,166은 465억 원이고 2012년의 경우 540억 원, 2015년에는 545억 원이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보다 2015년도에 전년 대비 물이용 부담금 총액이 더 많이 증가했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좀 더 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디귿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디귿은 2019년 물이용 부담금 총액의 20%가 금강유역에서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그 물의 양을 구하면 2019년 총액의 20%인 금액은 8,661 곱하기 0.2는 1,732.2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강유역은 1세제곱미터당 160원으로 금액을 단가로 나누면 1,732.2억 원 나누기 160원 per 세제곱미터는 10.83억 세제곱미터로 옳은 내용입니다. 리을은 2019년 전년 대비 물이용 부담금 총액의 증가율은 8,377분의 8,661 마이너스 8,377 곱하기 100은 3.39%로 이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지 않은 내용은 니은 하나로 정답은 2번입니다.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은 선택지 또는 보기의 개수만큼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며 풀이 방법은 쉬운 내용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따라 모두 고르는 문제의 경우 선택지를 좁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기시험에서 수리 능력도 다 맞추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